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륙의 최강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는 100년 만에 가장 추운 새해가 첫날을 기록했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적 한파 속에 사망자도 발생했고 난방 불평 신고가 폭증했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는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강타했고 체감 온도는 섭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로 인한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30분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통해 남북 간 대화 재개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대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 보장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을 경우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고 말하고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3일 오전 뉴욕 한인회관에서 뉴욕 지역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신년 할애식을 갖고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민주평통 등 뉴욕 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욕 한인회관에서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총영사가 대독한 신년사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새해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새해 국민이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임한 신임 박효성 총영사는 자랑스러운 뉴욕 동포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동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우리 동포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은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한인 동포 사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며 올 한 해는 이민사 박물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퍼블릭에게 우리가 오픈을 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더욱 이 박물관을 찾고 또 더 거기에 관심을 힘입어 저희들이 성금 모금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더욱더 알찬 내용의 박물관을 꾸미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한이 갈등을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을 기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권영진 회장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회관 건축기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권영진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법정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옥근 전상복 고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권영진 현 회장을 직무정지시키겠다는 통보를 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 권영진 체제에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은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권영진 현 회장이 노인 봉사단체로서 정신과 관행을 무시하며 상록회를 공경에 빠뜨리고 있다며 지난 31일자로 회장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통보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한에서 소망교회에 예치됐던 건축기금 6만 달러의 행방을 묻고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도 함께했습니다. 권영진 회장은 건축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그동안 사용된 건축기금 내역은 모두 증빙서류로 보관 중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게 시큐리티 디파짓을 넣었어요. 그거는 우리 계약서에 있으니까 계약서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000불은 건축부자에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 회장은 이번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등 합법적 절차도 없이 구성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회비도 납부하지 않은 일부 전직 회장과 회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 측 주옥근 전 상복 공동의장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새해 첫날 뉴욕시청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두 번째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를 더욱 안전하게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시작과 함께 뉴욕시장 드블라지오의 두 번째 임기도 시작됐습니다. 이를 수백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은 드블라지오 시장의 취임 선서를 주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범죄율 하락과 서민 임대 아파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한 곳이라고 강조하며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1986년 에드워드 카치 시장 이후 뉴욕에서 재선에 성공한 첫 번째 민주당원으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스캇 스트링어 뉴욕시 감사원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시 공익공무관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로라 쿠란이 역사상 최초의 여성 카운티장에 취임했습니다. 특히 로라 쿠란 신임 카운티장은 나소 카운티 행정부와 입법부가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지난 2016년 에드워드 맹가노 전 카운티장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는 등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리얼 아이디법이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시행이 사실상 2020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전국의 모든 주민들은 2020년 10월 1일까지 국내선 탑승 시 현재와 같은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의 계획대로 올 1월 22일부터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면 탑승객들은 국내선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군인 아이디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리얼 아이디 시행이 연장됨에 따라 뉴욕주 경우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은 물론 일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고 뉴저지주 역시 2020년까지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켄터키, 메인,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9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리얼 아이디법 시행 유예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리얼 아이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여파로 관광업계뿐 아니라 대학가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캐나다 등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전국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에서 외국인 유학생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학들은 재정 긴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정난 여파가 큰 대학은 명성이 높지 않은 공립대 등으로 유학생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 유학생 수는 크게 늘면서 100만 명을 돌파했고 이들이 창출하는 경제 효과는 39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주춤하던 유학생 수 증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지난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나 호주 등 다른 영어권 국가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유학생 수 944명을 기록한 센트럴 미주리대는 직전 학년과 비교해 무려 1,500명이나 줄면서 대학 재정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제교육연구소가 전국 5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학기에 입학한 유학생 수는 직전 학년도 대비 평균 7% 감소했습니다. 반면 토론토 대학 등 캐나다 대학들은 입학 신청이 최소 25%에서 많게는 80%나 급증했습니다. 여행, 유학, 취업 등에서 모두 미국을 피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이민사회 전체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 경찰이 스팅레이 기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 경찰은 최근 85만 달러를 들여 스팅레이를 구입하고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경찰은 스팅레이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의 세금을 이용해 스팅레이를 구입했는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스팅레이는 셀폰 타워의 기능을 모방해 주변 전화의 신호를 캡처하는 강력한 감시 장치입니다. 스팅레이는 무선 신호를 전송해 근처의 전화나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연결돼 메시지와 대화, 통화 기록, 위치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주로 FBI나 경찰 등이 범죄 용의자 검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팅레이를 이용해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범죄자를 체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팅레이는 무고한 사람들의 셀폰까지 추적할 수 있어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위헌성이 지적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도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1,016번이나 스팅레이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스팅레이의 가격은 24만 2천 달러에서 50만 달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식비를 아껴 책을 사고 식비를 아껴 학비를 내야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뉴욕주 내 모든 공립대학교 캠퍼스에 무상 식료품 배급소가 의무화됩니다. 28일 앤드루 코모 뉴욕주지사는 새해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No Student Goes Hungry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가 내년부터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등 주내 공립대 모든 캠퍼스에 무상 식료품 배급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뉴욕주 내 공립대들의 무상 식료품 배급소를 나머지 캠퍼스들로 확대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빵이나 과일, 채소 등은 지역의 슈퍼마켓 등의 협조를 얻어 운영됩니다. 뉴욕주 대학생의 48%는 최근 30일 내에 식비 조달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로써 공립대 내 무상 식료품 배급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욕주는 또 이와 함께 뉴욕시 초중 고교 저소득 학생을 위한 급식 차별 행위를 없애는 정책도 펼칩니다. 일반 학생들과의 급식 차별을 없앨 뿐 아니라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과 구분짓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에서 가구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뉴욕, 뉴저지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뉴욕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됐고 가족 유급 병가도 8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요금은 최고 5%까지 인상됩니다. 뉴저지주의 판매세는 소폭 인하했고 상속세는 완전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 내 식당과 소매점 등은 계산 등록대의 세금 입력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 뉴저지는 운전면허증 만료일 기준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변경돼 올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